유방과 항우, 치열한 처세술의 대결. 역사 속 두 영웅의 리더십과 처세술을 통해 어떻게 리더십 스타일과 인간관계가 권력 다툼에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경쟁은 단순히 군사적 충돌에 그치지 않고 처세술과 리더십의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유방의 유연한 처세술과 인재 활용 능력은 오늘날 리더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며 항우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무력에 의존하는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1. 유방과 항우의 배경. 유방과 항우는 진나라가 멸망한 후 중국 대륙을 놓고 치열하게 다툰 두 영웅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진나라에 몰락후 등장한 군벌들이었지만 그들의 출신 배경과 리더십 스타일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유방은 농민 출신의 평범한 인물로 백성들과의 소통을 잘하며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리더였습니다. 그는 친근한 성격과 유연한 처세술로 주변 인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항우는 귀족 출신으로 용맹과 군사적 능력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무적에 가까운 전투력을 자랑했고 그의 카리스마는 전장을 휩쓸며 전사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2. 유방의 처세술. 유방의 성공은 그의 유연한 처세술과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가 천하를 제패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부족한 군사적 능력을 뛰어난 인재로 보완하고 신뢰와 포용을 바탕으로 동맹을 맺으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포용적 리더십. 유방은 자신보다 뛰어난 인재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처세술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인 점입니다. 이는 그가 제갈량과 같은 뛰어난 참모를 얻어 삼국지를 성공적으로 이끈 유비와도 비슷한 전략입니다. 장량, 소하, 한신과 같은 뛰어난 인재들이 유방의 곁에 모였고 유방은 이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했습니다. 특히 한신은 유방의 군사적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방은 자신의 군사적 약점을 인식하고 한신에게 군사적 권한을 맡겨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연한 처세. 유방의 처세술 중 하나는 유연함입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적과도 협력하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진왕자리를 차지한 후 항복한 적들을 포용하여 그들의 충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의 유연한 처세는 경쟁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매력. 유방은 백성들과 병사들에게 신뢰를 얻는 데 뛰어났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백성들과 소통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백성들과 병사들이 그를 따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유방의 이러한 인간적인 리더십은 그가 항우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3. 항우의 처세술. 항우는 전장에서 무적의 전투력을 자랑하며 전설적인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세술은 강력한 군사력과 카리스마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전장에서의 승리를 가능하게 했지만 정치적인 유연성이나 인간관계에서의 한계로 이어졌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항우는 패왕이라는 칭호에서 알 수 있듯이 무력과 카리스마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능력은 그를 따르는 병사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심어주었고 진나라 멸망 이후 가장 강력한 군벌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항우는 주로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권력을 유지했고 이는 전투에서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전투로는 거록대전이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항우는 진나라의 군대를 완벽히 무찌르며 자신의 군사적 재능을 과시했습니다. 배려 없는 카리스마. 항우는 전장에서의 승리를 통해 자신의 카리스마를 입증했지만 리더로서의 중요한 처세술, 즉 인재를 적절히 등용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능력에서는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신을 비롯한 뛰어난 인재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군사적 능력만을 믿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의 패배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무력 중심의 처세. 항우는 군사적 승리를 통해 두려움을 조장하고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그의 권력 기반을 단기적으로 유지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폭력과 무력에 의존하는 그의 처세술은 결국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이는 정치적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4. 유방과 항우의 대결. 유방과 항우의 대결은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각기 다른 처세술과 리더십의 차이가 어떻게 승패를 결정짓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유방은 유연하고 인간적인 처세술로 인재를 모으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했습니다. 반면 항우는 자신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존하여 권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정치적 유연성이나 인간관계 관리에서의 한계를 보였습니다. 유방의 승리 요인. 유방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를 보완할 수 있는 인재를 과감히 활용했습니다. 그의 유연한 처세술은 그가 처한 상황에 맞게 전략을 수정하고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그들의 충성을 얻는 데 성공하게 했습니다. 항우의 패배 요인. 반면 항우는 자신의 무력에 의존하여 적들을 제압하려 했지만 인재를 등용하는 데 실패하고 정치적 유연성에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의 지나친 자신감과 카리스마는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최종적인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5. 현대 리더십에 주는 교훈. 유방과 항우의 처세술은 현대 리더십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리더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을 보완할 수 있는 인재들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인간적인 소통과 신뢰 구축이 중요한 리더십 요소임을 유방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는 유연한 처세술은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리더십 요소입니다.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리더십은 조직의 성공을 이끄는 핵심입니다.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인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용맹을 뽐내는 만용은 진정한 역량이 아니다. 유방과 항우는 출신 배경, 성격, 능력, 전략 등 모든 면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유방은 평범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리더십과 정치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장기적인 안목과 유연한 전략으로 초안 전쟁에서 승리했다. 반면 항우는 압도적인 무력과 용맹함을 지녔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감정적인 성격으로 인해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결국 패배했다. 처세를 할 때에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아무 데서나 힘을 겨루는 만용을 부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역시 성공과 실패, 영광과 치욕의 관건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만용을 부리면 반드시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다. 만용은 이를 그르치게 한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다. 이 진리를 분명히 말해주는 교훈은 사기의 고조본기에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초안 전쟁은 4년 동안에 걸쳐 지루하게 전개됐다. 교착 상태에 빠져 좀처럼 승부가 갈릴 조짐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당연히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양측의 병사들 역시 전쟁에 서서히 염증을 느끼지 시작했다. 항우는 급기야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유방이 주둔하고 있던 성 밑으로 달려왔다. 이어 성벽 위에 유방을 향해 말했다. 천하의 전란이 아직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모두가 우리 두 사람 때문이 아닌가 싶소. 그래서 나는 그대와 한판 승부를 겨루고 싶소. 우리 두 사람이 자웅을 겨루자는 얘기요. 이기는 사람은 왕이 되고 지는 사람은 패자가 되는 것이요. 왜 우리 두 사람 때문에 천하의 백성들이 전하의 와중에 휩쓸려 들어가야 한단 말이오. 유방은 항우의 의도를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맞장구를 쳤다가는 이득이 없을 거라는 것도 잘 알았다. 그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만두시오. 내가 필부의 용맹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이 너무 잘 알 거요. 나는 차라리 지혜를 겨루면 겨뤘지 용맹을 겨루고 싶지는 않소. 유방은 항우의 제의만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역으로 그의 10가지에 이르는 죄상도 하나씩 열거했다. 우리는 초나라 회왕의 명령에 따라 먼저 관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왕이 되기로 했소. 그러나 그대는 이 약속을 어겼소. 이것이 그대의 첫 번째 죄요. 또 그대는 송이의 부장으로 있었으나 그를 살해하고 대신 자리를 차지했소. 이것이 그대의 두 번째 죄요. 조나라를 구해낸 다음에는 함부로 제후들을 다그쳐 입관을 했소. 이것이 그대의 세 번째 죄요. 입관 후에는 아방궁을 불태우고 진시황의 무덤을 파헤친 후 그 재물들을 개인적으로 가졌소. 이것이 네 번째 죄요. 이뿐만이 아니요. 그대는 항복한 진나라 왕 자영을 죽였소. 이것이 다섯 번째 죄요. 항복한 진나라 병사들 20만 명을 그대로 파묻기도 했소. 여섯 번째 죄가 아니고 뭐겠소. 다음으로 제후들을 함부로 왕으로 봉한 다음 이전 왕들은 쫓아내버렸소. 이것이 일곱 번째 죄요. 의제를 팽성해서 쫓아내고 그곳에 도성을 세웠소. 그대는 이것이 여덟 번째 죄라고 생각하지 않소. 그 다음에는 몰래 의제를 죽이기도 했소. 아홉 번째 죄요. 항복한 다른 나라의 군주들과 장군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정치를 공평하게 하지 않았고 대역부도 했소. 이것이 마지막 열 번째 죄요. 항우는 유방의 말에 불처럼 화를 터뜨렸다. 곧 궁사들에게 그를 쏴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때 유방은 신이 나서 계속 짓거렸다. 설마 하는 생각에 전혀 대비도 하지 않았다. 결국 화살 한 발이 그의 가슴에 명중했다. 그러나 그는 즉각 허리를 굽히고는 발가락을 만지면서 짐짓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이런 빌어먹을 화살이 발가락에 맞았잖아. 유방은 부상을 당하고도 이처럼 휘하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또 고통을 참으면서 군영을 순회하기도 했다. 그가 마지막에 항우를 무찌르고 승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정치전과 심리전을 배워 잘 활용하면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다.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나 직장에서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기원전 3세기 중원을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가 불과 49세의 나이로 객사하면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항우란 청년도 24세 나이에 천하를 도모하고자 군사를 일으킨다. 항우는 채 3년도 안 되어 반란을 제압하고 패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하게 된다. 나중에는 유방의 도전을 받아 결국 역전패를 당해 평가가 절하되지만 항우의 병법가로서의 천재성을 깎아내리지는 못한다. 진시황의 사후에 항우가 진나라에 반대하는 연합군의 한 축으로 싸울 때의 이야기다. 초나라를 이끄는 그는 당시 조나라를 구하라는 명령을 전달받았는데 조나라의 군대는 거록이라는 곳에서 진나라의 대군에 포위당한 채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었다. 항우는 군대의 일부를 구원병으로 보냈으나
그 정도 병력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전세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항우는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 군을 구하기로 한다. 조나라 군대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거록에 가기 위해서는 황하를 건너야 했는데 항우는 강을 건너자마자 타고 온 배를 모두 불살라버리라고 명령한다. 휴대용 식량 3일분을 준비하라고 한다. 취사도구도 모두 부수어버리라고 군령을 바라는데 과연 병법가다운 작전이었다. 이를 파부침주엘게라고 한다. 가마솥을 부수고 배를 불태워 가라앉혀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결의를 전군에 선포한 것이었다. 3일 안에 적을 퇴치하지 않으면 살아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이다. 과연 항우의 군대는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거록을 포위하고 있던 진나라의 군대를 괴멸시켰다. 초나라 군사들은 한 사람이 100명의 적을 무찌를 만큼 사기가 높았다. 적장들은 전사하거나 자살했고 전투는 순식간에 끝났다. 초군에 응하여 10여 개의 다른 독립부대들도 참가했으나 감히 전투에 끼어들지 못하고 각자의 진영에서 초군의 활약을 지켜볼 따름이었다. 진나라의 군대를 무찌르고 난 뒤 항우가 각 제후군의 장수들을 불러들이자 장수들은 모두 무릎걸음으로 나오며 감히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이때부터 항우는 제후연합군을 통솔하게 되었다. 진나라 장수가 저항을 포기하고 투항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승리를 거둔 항우는 진나라를 반대하는 연합군의 1인자에 오르게 되는데 그의 나이 26이요. 군사를 일으킨 지 2년 만이었다. 후한서에는 죽음 속에서 활로를 찾으라.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단호한 결의로 싸우고자 할 때 길이 열리는 법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영적인 적들과 일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힘겨운 싸움을 하는 분들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 암흑 같은 나날을 보내는 분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난관으로 영적인 전쟁을 쉬고 싶을지 모른다. 자녀 문제로 힘든 날들을 보내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우처럼 모두 다 버려야 한다. 세상에 두고 온 것에 결코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모두 버려야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다. 자존심도 명예를 추구하려는 경향도 부유한 자가 되려는 욕망도 다 버려야 한다. 심지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조차 버려야 할 때가 올지 모른다.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마치 파부침주의 계로서 나아가야 한다. 뒤로 물러서서는 결코 안 된다. 성경 속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고대의 마라톤 선수들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승리를 위해 뛰었다. 때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버려야 할지 모른다. 항우의 군대처럼 배를 가라앉히고 손마저 부수어 앞으로만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곧 있게 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